10월 15일 수요일 이슬투자인사이트 전략 시작합니다. 미증시가 어저께 이제 개파락을 하고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락으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어제 보였습니다. 미증시도 변동성이 지금 계속 보인다라는 그러한 증거고, 그 이유는 역시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이걸로써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두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10월하고 12월에 이제 FOMC에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 부분으로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내겠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올라갔던 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이 두 개가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건 어떤 걸 더 우선시 볼까, 증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결국 미국하고 중국은 별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에이펙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은 이 에이펙 이후에 더 심해질지 아니면 완화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주 이내에는 이 변동성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FOMC 관련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 두 차례라고 하면은 12월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 5월에는 파월이 물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관련된 부분들로 인한 시장의 이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기대감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이 대형주만 올라가는 게 상승 모멘텀이 아니라 뭐 러셀 같이 이런 소형주 같은 부분,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 같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내년까지도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또 5월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증시를 무조건 잘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단 큰 틀로 보면은 이 미중 갈등보다는 금리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월이 그만두고 또 트럼프가 더욱더 움직임을 더, 상승 모멘텀을 더 일단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미중 갈등은 제 생각으로는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어느 정도 잘 버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되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충분히 좋은 시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만 좀 잘 버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이제 어제 밤사이 파월이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미국 증시가 움직였던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셧다운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 14일째지만 30 며칠까지 갈지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 장 초반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보였죠. 보통 이러한 하락보다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게 더 큰 피해가 나오는 것이 증시 움직임에 따른 시장 상황입니다. 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주도 섹터였던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장 초반에 잠깐 올랐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하락을 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아마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발표 이후에 1시간 정도 좀 가다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1시간 정도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좋은 영향을 주려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떨어졌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치고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마 로봇 쪽에서 좀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슬쩍 들어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이유는 미중 갈등에서의 흑연이라든지 여러 2차전지 쪽, 이 배터리 쪽의 통제가 중국 쪽에서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치성 움직임이라고도 아직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2차전지 섹터가 움직였다. 이 부분이 어저께 이제 주요적인 부분이었고요. 오늘 역시도 이제 미선물의 중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미선물을 계속 장중에 확인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수를 큰 틀로 보면은 이런 조정, 뭐 되게 짧은 조정이죠. 이런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또 움직여주는 모습들,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그냥 우리가 대부분 관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 어제 미국은 중소형주가 괜찮았습니다. 어제 중소형주가 오히려 상승장이 나왔던 것이 나스닥의 모습이었고, 아마 내년쯤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쯤에는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대형
다용주 말고 중소형주가 더 활발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여러 펀드들을 이제 만들어서 중소형주들에 아마 더 무언가의 투자가 들어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봤을 때 일단 단기 전략을 먼저 구성을 한다면 1번 자리까지 오는 이 박스권 하단, 우리가 항상 보고 있던 이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조정이 조금 더 심화가 되면서 2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조만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서 두 가지 다 대응을 전략을 정할 거지만 조금 더 비중을 어디다가 두느냐는 며칠 일단 지수 변동성 반응을 보고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의 갈등 얘기가 오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관망의 기조로 가고 무리하지 않는 기조로 가다가 이제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모아가는 형태를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조만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급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응급제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을 계약을 했다. 이 부분은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적용이 될지는 사실 아침에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테마가 만약에 되면 우리는 응급제 중소형주들까지 이렇게 테마성으로 이제 보는 당일 전략입니다. 어저께 2차전지 쪽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은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테마가 된다고 하면 그때 그냥 오늘 당일 전략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뭐 별 반응 없으면 아웃하는 거고요. 이러한 전략이고, 자, 해치 쪽은 조건이 잘 하시는 분들만,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안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해치 테마의 변동성을 노릴 수 있겠죠. 왜 잘하는 분들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하고 이 미국의 대화, 이 갈등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끝이 날 겁니다. 이걸로 계속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변동성은 끝나는 시점이 올 건데,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지금 이번 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뭐 에이펙에서 난 너 안 만나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미국 중소형주들 보면 어저께 이 메탈 관련된 애들, 이 전날에 한 70% 뭐 40% 20% 막 이렇게 오르던 애들이 또 한 번 뭐 160% 막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 애들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또 막 200% 이렇게 또 한 번 더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확률적으로 다른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올리기에는 지금 단기 며칠 사이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가 식용유까지 얘기한 거는 거의 뭐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기 때도 식용유까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중국이 아마 우주 얘기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식용유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일단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는 확실하고, 그런 상태에서 식용유 정도는 이제 거의 마무리, 갈등에 대한 이 SNS 대화 마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얘기 나오는 거는 에이펙에서 만날까 말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는 그래서 잘하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신감이 있거나 잘못하다가 물리면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치 테마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윙 쪽으로 보는 관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고, 내년을 위해서라도 이어나가야 되고, 올해 말, 좀 빠른 올해 말이라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현금화를 살짝 하는 입장이고, 해치 테마를 그래서 괜히 접근했다가 저는 좀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접근을 안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감이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를 접근하되, 절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손절을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분들께서는 저는 오히려 다른 스윙 테마들을 밑에서 기다리는 것을 좀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성향과 자신감에 따라서,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해치 테마를 보는 분들께는, 자, 오늘 식용유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 식용유 관련 종목들을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식용유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 테마가 된다고 하면은 당일로 치고 빠지는 거고, 만약에 뭐 이 중에 하나가 이 되게 그 장중에 증시 변화가 나오면은 또 이 중에 하나가 또 움직이는 경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대장은 지금 히토류이기 때문에 히토류 쪽의 변동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히토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은 히토류 쪽이고, 그냥 이 이슈에 따른 당일 당기는 식용유다. 네이버 업비트, 그 다음에 여기 스텔브코인 이쪽 STO 이쪽은 이 단알 쪽에서 지금 서클이랑 좋은 뉴스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적용이 돼서 만약에 테마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우리가 한번 오늘 테마로서 당일로서는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관망합니다. 여기 일단 국감을 되는 거를 일단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변동성이, 지금 증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그 NHN KCP도 지수 변동성 때문에 오르다가 이렇게 내렸거든요. 즉 지금 증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여기도 지금 포함해서 하락하고 지금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일단 며칠 보고 다음 주에 제공시기
때문에 여기 업비트 두나무 쪽은 분할로 접근을 나중엔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까지도 이 증시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 관망을 하겠다는 관점입니다.